안녕하세요. 헬스업입니다. 식습관 및 유전 등으로 인하여 30대부터 당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당뇨병의 정의와 개선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뇨병이란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 랑게르 한스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며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인 발전으로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350만 명 정도가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에 반 이상은 아직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모르고 지냅니다. 당뇨병의 원인, 유전적 요인.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 요인 1. 비만. 뚱뚱하면 일단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비만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된 비만은 몸 안의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 당뇨병이 생깁니다. 또한 비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연령. 당뇨병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3. 식생활. 과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당뇨병을 유발하므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4.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을 초래하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5. 스트레스. 우리 몸에 오래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을 유발합니다. 6. 성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이라는 호르몬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호르몬 분비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다음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7. 호르몬 분비. 당뇨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 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 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감염증.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9. 약물 복용. 다음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혈압을 내리고 이뇨작용을 하는 강압 이뇨제, 경구용 피임약, 소염 진통제, 갑상선 호르몬제, 외과적 수술, 위절제 수술 후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면서 당뇨병 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혈당의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0. 외과적 수술. 위절제 수술 후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면서 당뇨병 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혈당의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당뇨병의 종류. 1. 제1형 당뇨병. 당뇨병. 우리나라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나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발병을 하며 심한 다음 당뇨,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인슐린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케톤 산증이 일어납니다. 고혈당의 조절 및 케톤 산증에 의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제2형 당뇨병. 당뇨병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체중 정도에 따라서 비만형과 비비만형으로 나눕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칼로리의 과잉 섭취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발현되며 계속 조절하지 않을 경우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따르게 됩니다.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반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가족성 경향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케톤 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초기의 식사와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키우면 당뇨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타 형태의 당뇨병. 췌장질환, 내분비질환, 특정한 약물, 화학물질, 인슐린 혹은 인슐린 수용체 이상,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2차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하며 임신 전 진단된 당뇨병과는 구분됩니다. 임산부의 2에서 3%가 발병하며 대부분은 출산 후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혈당 조절의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 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이완율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산모가 비만한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요당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임신 24주, 28주에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 1. 바나나잎 코로솔산. 바나나잎에 함유된 코로솔산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솔산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타입 2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2. 비타민 B.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하며 당뇨병 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경 손상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알파리포산. 강력한 항산화제인 알파리포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인슐린 생성과 기능에 중요하며 비타민 D 결핍은 당뇨병 발병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은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피크노제놀. 피크노제놀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로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 그리고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7. 글루타치온.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은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8. L시스테인. L시스테인은 글루타치온의 정부체로서 항산화 방어를 강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감소와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이는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0. 코엔자임크-유텐. 코엔자임크-유텐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며 항산화제로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 방법. 1. 1형 당뇨병 치료. 인슐린 요법. 인슐린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를 통해 필요한 인슐린을 체내에 공급합니다. 인슐린은 식사 전후 혹은 하루에 여러 번 투여될 수 있으며 환자의 혈당 수치에 따라 용량이 조절됩니다. 2. 2형 당뇨병 치료. 생활 습관 변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은 2형 당뇨병 관리의 기초입니다. 경구용 약물. 여러 종류의 경구용 약물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은 간에서의 포도당 생산을 줄이고 설포닐오레아 계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이들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SGLT 억제제. 이 약물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을 통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요법. 일부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경구 약물로 충분히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인슐린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치료법.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혈당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생활 습관. 1. 식단 조절. 혈당 조절을 위한 식단.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섬유질 식품, 천연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합니다. 흰빵, 흰쌀, 설탕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합니다. 소량의 식사.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식사하는 것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 섭취 관리.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및 알코올 섭취 제한. 당뇨와 알코올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운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계획.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등도 심박수를 올리는 활동 등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체중 관리. 체중 감량.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와 혈당.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완화 방법.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모든 영상에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 질환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응당 크지만 우리의 몸은 후천적 요인으로 유전적 정보가 바뀌기도 한다는 부분이 논문에도 근래 나왔어요. 그만큼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제, 운동 등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네요. 꼭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실천하여 이겨나가 보자고요. 건강 혹은 미용 관련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